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홍경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홍경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주변에 많이들 동유럽이나 동남아 국가를 가도 여자친구 안 생긴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셔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조언에 성공한 분들의 여러 경험을 통해 성공한 노하우를 영상으로 남겨 앞으로도 필요한 분들을 위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공약은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라 방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제1장, 우리가 국제결혼을 위해 영어 혹은 현지 언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사람과 유대감을 쌓기 위하여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 목소리로 상대방의 귀에 현재의 감정 상태와 생각을 즉각적으로 때려박는 것입니다. 국결폰과 같은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만 문자로는 소통은 되겠지만 지연 시간과 더불어 번역기 특유의 어색함 때문에 정확한 감정 전달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초월 번역이라고 하는 예로 It's high noon 이라는 문구를 서양이 진다 라고 낭만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듯이 이런 스킬의 대화는 번역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대화도 한계가 있네. 보면 제대로 검사를 안 하셨네. 계속 읽겠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내가 있는 장소가 시끄러운 곳이면 국결폰이라고 해도 의사소통의 속도가 매우 느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지루함을 불러 흐지부지 되기 쉽습니다. 개그 프로그램만 봐도 어떠한 상황이 나오자마자 0.2초 만에 하는 한마디로 우리가 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에는 1시간 봐도 안 웃겨요. 예. 제가 잠깐 1시간 할 때 개콘 봤는데 솔직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방송에도 재밌지 않나요? 이는 번역기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감성이죠. 또한 당신은 선물과 같습니다. 라고 다이렉트로 귀에다 속삭이는 것과 번역기를 들이밀어서 전달하는 것은 섹시함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K-팝 덕분에 전반적으로 동유럽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 남자의 첫인상이 매우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안되면 그들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끌릴지는 몰라도 금세 흥미를 잃고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의사소통 없이 옆에 잘 붙어있는다고요? 10중, 10중 19 그쪽 직업을 가진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짧은 기간 관광만 가봤으면서 이런 여성들 만나면서 나 아직 잘 먹힌다라는 착각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외에서 영어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일반인 여성은 대체적으로 교육을 잘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가정환경이 좋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선진국을 지배한 유럽마저도 현지들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을 생각해보면 영어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꽤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유대감을 쌓는 방식에서 면대면 대화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가 소개팅 때 조용한 카페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며 이는 해외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하여 언어의 장벽이 많이 내려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직접적인 언어 소통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외국인 일반인들과 친해지고 유대감을 쌓을지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라. 웬만하면 영어를 배우는 게 좋다. 근데 영어가 낫겠죠. 왜냐면 영어는 망국어다 보니까. 네. 영어를 배우는 게 낫다. 저도 이거 찬성입니다. 무조건 찬성. 네. 그러니까 번역기가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그런 거지. 번역기로 하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더라도 AI로 듣는 거하고 이렇게 제가 사람이 진짜 음성을 듣는 건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전달력에서. 뭐 AI로 듣는 게 발음도 정확하고 더 좋을 수 있는데 사람만의 어떤 감정이나 딕션이 안 나오잖아. 요즘에 보면 유튜브 같은 것도 AI 음성으로 영상 만드는 것도 많은데 대체로 사람들이 보긴 하지만 인기는 많이 못 끌어요. 왜냐하면 사람 육성으로 전달한 그 전달력이 많이 부족하고 교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AI는 문제가 실시간 소통이 안 되잖아. 제가 지금 생방송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하고 있지만 AI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배워야 된다. 저도 영어를 배울 겁니다. 배울 거예요. 올해 좀 많이 도전할 거거든.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못하는 건 아닌데 회화가 부족해.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제가 그리고 1회에도 여러분 공무원 영어에서 80점 이상은 꾸준히 맞았습니다.
경찰 영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찰 예전에 영어 했었을 때 남들 막 40점, 45점 맞을 그래도 75, 80 맞았거든. 근데 난 어떻게 공부했냐 하면 문법을 버렸습니다. 무조건 어휘와 독해로 조졌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괴랄해요. 사파로 해가지고. 예. 단어장만 한 10권 바꾼 것 같아요. 달달 외우고. 그리고 수능 그 어휘집 있죠. 어휘 그 책 있죠. 어휘집이나 책. 근데 보통 영어 실력 이제 기본 실력 늘리는데 공무원 서적보다는 그 중고등학생 서적이 진짜 좋아요. 근데 네. 왜냐면 우리나라 말도 문법이 잘 안 맞잖아. 우리나라 사실 문법 다 안 맞고 얘기하거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있잖아, 영어 공부할 때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 푸듯이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그런 거야. 문법에 안 맞으면 입으로 뱉으면 안 돼. 이게 인식이 돼 있어. 오히려 이게 방해하는 것 같아.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떤 영어식 공부 방법이 해와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분리가 되거든. 뭐냐 하면 아무리 내가 수능에서 뭐 언어형 1등급 그리고 뭐 토익 토플 탭스에서 거의 만점까지 찍었다 하더라도 말하는 거는 별개더라고요. 완전 별개.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어학을 배울 때 그런 거예요. 문법에 맞지 않으면, 어법에 맞지 않으면 뱉으면 안 돼. 근데 언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전달만 되면 그거거든요. 네. 언어는 실용성이란 말이야. 전달력. 이건데 자꾸 이제 그 문장의 압박을 받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문법 공부가 나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문법 일일이 다 신경 쓰고 얘기하면 말을 못합니다. 한국말도. 한국말도 문법 장난 아니거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언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우리한테 대단한 말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말이 듣고 싶은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을 받고 싶어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전달만 되면 되거든. 맞죠?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그런 시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런 시도 같은 것들을.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언어를 배울 때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 어법이 맞아야 된다. 단어상이 맞아야 된다. 문장이 명확해야 된다. 맞춤법이 맞아야 된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현지인들도 영어 많이 안 씁니다. 현지인들도 어휘 쓰는 게 우리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수준. 네, 고의 수준이야, 고의 수준. 단어 쓰는 거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영화 우리 그 번역된 거 보시면 어휘 같은 거 보면 거의 중학생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팝송 같은 거 들어보면 어려운 단어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보통 이제 영어 단어 공부할 때, 독해 공부할 때 팝송 많이 듣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보통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면 보통 팝송 틀 때 뭐 많이 듣냐 하면 저희 때 뭐 많이 들었냐, 저희 때는 머라이어 캐리, Without You 하고 이제 My All, 아니면 이제 우리 셀린 디옹 누님의 이제 그 타이타닉 주제가 요거 많이 들거든. 요걸로 이제 시험 많이 봤단 말이야. 네. 지금은 뭐 머라이어 캐리 누군지 모르겠죠. 굉장히 유명한 가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어렵지 않아요. 그 중학생 수준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 그거 들으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이 사람들이 뭐 어려운 단어 쓰는 게 아니구나. 근데 보면 공무원 영어 보면 현지인들도 안 쓰는 어휘를 씁니다. 그거 아세요? 현지인들이 공무원 영어 치잖아요. 과락 나와. 예, 네, 진짜로. 현지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9급 영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 가가지고 풀어보라고 하면 못 풀어요. 어이 못 풀어. 왜냐? 자기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야. 그런 거 많거든요. 일부러 변별력 끼려고. 공무원 영어 보면 정말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것도 많이 나오거든, 이게. 네, 그래서 현지인들한테 있잖아요. 뭐 영어나 이제 영국이나 이제 미국 사람들 줘버리면 자기들도 처음 보는 거야. 그렇죠. 편인 영어 진짜 심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영어는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변별력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성 아니면 이제 영어의 사용성 이런 건 개나 줘보려고 그냥 네가 공부를 했냐 안 했냐, 네가 얼마나 단어를 많이 외웠냐 외우지 않았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한 영어죠. 그러다 보니까 실용성은 아예 뭐 땅바닥에 버렸지 이게. 공문 영어는 그렇잖아요. 네가 얼마나 이런 이상한 단어를 많이 알고 있냐. 보통 공무원 영어 보면 1번에서 5번까지 뭐냐 하면 밑줄 꺼놓고 다음 밑줄치 문장까지 유사한 단어를 찾으시오, 이거잖아. 맞죠? 저도 공무원 영어 풀어봤거든요. 보통 1번부터 4번까지 다 그거야. 5번은 이제 수거예요, 수거. 이 밑줄치 문장에 동일하게 들어갈
어미를 찾으시오. 5번이잖아. 5번, 6번. 그 다음 생활영어 문법. 10번부터 20번까지 다 독해. 이게 아마 국룰이거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 문법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독해가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어휘는 보통 4개에서 5개 끝나요. 근데 1번, 4번까지 보면 이게 어휘 따로 공부 안 하면 몰라요. 몰라. 이게 그런 거 있어. 독해는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 있거든. 그러니까 독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독해에서 무슨 뜻을 찾는지는 알겠다. 근데 1번도 모르겠고 2번도 모르겠고 3번도 모르겠어. 무식하게 잘라 외우는 거. 예. 펜 영어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결폰이 뭐 좋다고 하는데 저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는 배워야 돼. 국결폰 하나 의지하면 안 돼. 팝하고 의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거를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영어 대화가 되는 상태에서 이걸 써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맞춰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갤럭시 24 하나 가졌다고 나 이제 국결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어. 뭐냐면 어차피 그 여자분도 한국 땅에 살면 한국 패치 납니다. 어차피 국제 결혼하면 한국 땅에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한국어를 안 배워가지고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너무 막 전문가 수준 할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 기본적인 단순한 한 상태에서 뭐 서로 맞아가지고 대화 좀 더 해보고 실력 쌓고 한 다음에 뭐 마음에 들면 뭐 국제 결혼해서 한국 땅에 산다고 어차피 그 친구들도 한국말 배워야 돼요. 이게 살아남으려면. 배우기 싫어도 배워야 됩니다. 어찌됐건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교감하기 위해서라면 뭐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영어 수준은 돼야 된다. 그리고 너무 국결법 하나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근데 그래도 국결폰이 저는 낫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자주 쓰는 단어가 있다면 자주.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쓰더라도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 뭐 상점에 가면 뭐 때문에 왔습니까? 뭐 구하러 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것들 몇 번 쓰면 반복하면 머릿속에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학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뭔가 오해 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데요. 기본적인 어떤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은 반복해서 쓰면 어느 순간 나도 이제 그걸 안 보고도 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뭐냐, 무조건 있잖아요. 어디 갈 때 있잖아요. 어디 갈 때 국제법 쓰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많이 써야 돼. 평소에 우리가 마트 갔을 때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 한국에 가가지고 마트 가잖아요. 한국말을 해. 번역을 해봐. 그러면 이제 영어로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몇 번 반복해서 적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외국 갔을 때 써먹어 보는 거야. 그러면 난 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꾸 외국 가서 써야겠지 이게 아니라 한국 땅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번역을 돌리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영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몇 번 쓰고 반복해서 이제 입으로 좀 전달하고 이거를 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숙달되고 난 상태에서 접목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무조건 나 외국 가서 외국 남자나 외국 여자 만날 때만 써야 돼. 이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썰 풀잖아요. 썰 풀 때 번역기 돌려보면 나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무조건 뭐 팝하거나 번역기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번역기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번역기도 이게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다 진호가 기는다는 거예요. 근데 번역기도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점점 더. 이게 아직 초기화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버그나 오류 같은 것들을 많이 잡아낼 거야. 이건 앞으로도 개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문맥상의 단어, 현지의 오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차츰차츰 개선하지 않을까.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실시간 번역 기능은 혁신이긴 합니다. 이거는 애플도 많이 놀랄 거야, 아마. 네. 이건 혁신이긴 해요. 아마 애플도 만들 겁니다. 분명히 만들 거예요. 보통 삼성이 하면 애플 따라갑니다. 따라가게 돼 있어. 그리고 따라가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경쟁을 하니까.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경쟁하면 좋은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 좋은 겁니다. 왜냐? 점점 더 품질이 좋고 성능이 좋은 그런 이제 기술이 많이 개발되는 거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국제 결혼 한다거나 외국 여자하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경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